테크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 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업도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인데 사실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 특히 언어 쪽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오늘의 평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오늘 평가 기준은 역시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가장 첫 번째로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시장성, 그 시장이 얼마나 향후에 이렇게 커질 수 있는지 잠재력, 그리고 현재 그 기업의 사업적인 성과,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언어 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플리토의 이정수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합 번역 플랫폼인데 사실은 데이터 수집하는 플랫폼이라 볼 수 있죠. 플리토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 173개 국가 95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미 발돋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어떤 회사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플리토는 언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언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생소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AI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중에서도 저희 플리토는 언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언어와 관련된 데이터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하듯이 이 발음, 음성이라든지 혹은 번역에 필요한 번역 데이터, 또 이미지, 사진에 들어가 있는 글씨와 관련된 언어와 해당되는 모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음성 인식기, 또 자동 번역기, 또 사진을 찍었을 때 글씨를 뽑아낼 수 있는 OCR 기술들, 그런 AI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 숫자가 상당히 흥미로웠었는데 950만 명의 사용자라면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주는 도우미들이라고 보면은 정확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지금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발음을 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모신다든지,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가를 어떤 장소에 모셔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서 빨리 모으고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단 지성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됐고, 집단 지성을 쓰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정확성을 어떻게 개런티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면 요즘에 이런 형태의 일들을 이제 크라우드 아웃소싱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죠. 근데 네. 우린 좀 더 좀 기술력이 많이 응집된 크라우드 아웃소싱 형태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크라우드 아웃소싱에 참여를 하느냐, 딱 들어보면은 이게 언어 플랫폼이니까 언어 전문가들, 뭐 외고 전문가들만 가능하냐, 아니면은 또는 음성 인식을 좀 해본 이런 시그널 프로세싱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크라우드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참여하게 되나요? 사실 뭐 저도 한국말을 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말을 할 수 있고, 또 한국 글씨를 읽을 수 있고 한국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크라우드 데이터를 쌓는데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은 내가 이 기업을 위해서 데이터를 쌓아준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다면,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생활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주는 형식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짧은 영어 문장을 주고 이 영어 문장을 번역해봐라. 번역했을 때 정확한 번역이라면 내가 너한테 보상을 줄게 라는 형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 자체는 되게 즐겁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틀리면 교정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플리토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일본 문장을 주고 일본어를 발음해 보세요 라고 할 때 제가 열심히 발음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정제를 해가지고 실제로 음성 인식기에 해당 일본어를 넣었을 때 실제로 그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담 없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보면은 그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금 번역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요즘 번역 기법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파싱 태깅 해가지고 완전히 NLP 처리에 의존한 번역 방식이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정말 통으로 학습시켜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이렇게 예. 번역을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들을 통으로 학습시켜서 하는 번역 기법들이 주로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그런 번역을 한 결과들도 이런 학습 데이터로 판매를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희 실제로 번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번역에 있어서 요새 그 성능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이제 인지하는 건 뭐냐면 저희 내부 자체에 있는 인공지능 번역기를 썼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희 말고 다른 인공지능 번역기를 썼을 때도 똑같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값은 인공지능이 인지를 못하는구나 해서 그걸 사람한테 보내버립니다. 사람이 번역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 값을 통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옛날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틀리는 걸 넘어가 버리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고 가르치는 형식이 되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다른 AI 업체에 팔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 엔진에도 바로바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다른 경쟁 기업들도 있는지 그리고 우리 플리토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차별성 혹은 핵심 기술력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 그 음성 AI 쪽 시장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한 게 한 2015년, 16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점을 위해서 언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업체는 보통 사전을 제작하는 업체들 말고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에요. 특히 데이터를 저희가 판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저작권에 대한 동의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다른 사이트들이라든 여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판매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015년 이후부터 그 데이터를 필요한 업체가 너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12년부터 모아놨던 데이터를 사실 쉽게 팔 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세계적으로 이런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업체는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한 2016년부터 조금씩 생겨나던가 기존에 사전을 만들었던 업체가 자기들의 사업 영역을 추가를 해가지고 좀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AI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또 매출 증가 속도도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에 있어서의 그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전문가 방식과 집단 지성 방식. 이 집단 지성 방식은 지금 아무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있는 게 저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성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지금 언어 데이터라는 핵심 비즈니스 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지만 이거 외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려고 여러 가지 사이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어 데이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학습적인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언어 학습 서비스도 만들었고 요새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자막 서비스입니다. 유튜버들이 자막을 붙이면은 이 유튜버를 통해서 많은 글로벌 시청자들이 쌓이게 되는데 유튜버들이 사실 자막을 붙일 만큼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비용을 지불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회사 플랫폼을 통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자막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음성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음성 데이터를 상당히 빠르게 모으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막을 아주 값싸게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당연히 시청자들에게는 다양한 언어로 본인들이 그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유튜브 번역이 지금 작년 말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이건 저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스키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 자막을 귀찮아서 못 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돈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맞습니다. 거예요. 예. 제가 바로 이용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감사합니다. 이걸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뭐 어떤 곳이라든지 이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세에 대한 좀 숫자들이 있나요? 예, 지금 2016년 저희가 데이터를 판 이후로 매년 그 데이터 판매 매출, 저희 회사에 해당하는 매출은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게 성능이 좋아지면 다시는 데이터를 사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언어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끊임없이 필요하고요. 정확도 같은 게 U자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1점을 올리는데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샀던 기업들은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바이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한테 클라이언트 늘어나다 보니까 그 매출은 계속 누적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쓴 전략 중에 하나 재밌는 전략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야, 니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면은 매출에 그게 도움이 되겠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인공지능 음성 인식이라든지 번역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들입니다. 그 이유가 데이터 가격이 비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데이터를 개방하다 보면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고도화된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저희 회사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17년은 대기업 위주로 저희가 매출이 일어났다면 2018년,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애트리 한국전파통신연구원과 함께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 데이터 구축, 특히나 그 나라 음성에 대한 구축이잖아요. 그 맞습니다. 나라 어떤 언어에 대한 구축, 이게 공공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뭐 정부 또 어떤 국가들과 함께 이런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도 뛰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저희만 갖고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파트너사를 만들고 싶고 또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와야 이쪽 기술에도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더 빠른 성장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와 함께 그런 데이터를 지금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신생 기업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살 수도 있고 또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을 연초에 만난 것 같습니다.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네. 대표님 일단은 뭐 투자 라운드 중에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플리토가 만약에 다음 투자를 유치를 한다면 아마 C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최종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최종 밸류에이션은 1,000억 정도 예상합니다. 네, 그렇군요. 새해 첫 1,000억 이상의 기업이다. 네. 오늘 저도 정말 좋은 기업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너무나 좋은 조언을 듣고 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저에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저희 회사가 한국에 있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또 저희가 다루는 거는 언어 데이터 쪽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이쪽을 하는 이유는 언어에 대한 문제점을 느낀 사람만이 이런 데이터를 가장 잘 수집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언어적인 장벽이 크다 보니까 그쪽을 한국인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이쪽 언어 데이터 시장 같은 경우를 한국인이 리드를 할 수 있는 한국 회사가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세계 최고의 언어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